안녕하세요, 별린이 친구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5권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데요, 5권 주제는요 바로 희망, 호프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죠?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앞으로 이 들려드릴 이야기 속 위인들은요, 처음엔 여러분들처럼 아마도 그 작은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 꿈이 희망이 되어가지고 자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역사 속 그 인물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자, 두 번째 시간,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이학찬입니다. 백정은 무엇을 하던 사람들인가요? 이 사전에서요, 백정을 검색해 보면요, 소나 개, 돼지 따위를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려시대 백정은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농민,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사전 의미처럼 이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어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백정은요, 천민으로 분류되었고요,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사회적으로 백정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요, 곱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이 되면서 신분제도가 철폐가 되거든요. 이때 법적으로 이 백정이란 차별, 이런 신분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법적으로 없어진 거고요, 사실 이 사회적 차별은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신분 제도가 사라진 뒤에도 신분 차별이 남아 있었다고요? 조선시대가 무려 500여 년 동안 계속되잖아요. 신분 제도가 법적으로 없어진 뒤에도요, 사람들은요 여전히 옛날 그 신분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신분 제도가 없어진 뒤에도요, 사람들은요 백정 출신과 결혼을 해? 뭐 이런 생각은 물론이고요, 같은 마을에서 생활하는 것조차 여전히 꺼렸다고 합니다. 또 자녀 교육 문제에서도요 심한 차별을 받았죠. 백정 출신 이학찬이 들고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자신의 자식, 이 자녀의 그 학교 입학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본은요 이런 불공평한 사회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정 출신에게는요, 공공기관에 내는 각종 서류에 이게 붉은 점을 꽝! 너 백정! 꽝! 찍거나요, 또 도한이라는 글자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나는 백정 출신이야,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낮은 신분의 사람인 거를 좀 일부러 티나게 해가지고 그 차별을 유도를 한 겁니다. 백청 말고도 차별을 없애기 위해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럼요. 교육받은 백정들이 서서히 많아지면서요, 형평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시 차별받던 계층 중 하나가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 중에서도요, 신교육을 받은 여성이 늘어나면서 역시 여성들의 사회의식도 높아지고 있었죠. 1920년대에는요, 여자청년회, 부인회, 이런 단체가 무려 200여 개. 와, 엄청나죠? 이 엄청난 여성 운동단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타! 바로 1927년 5월에 근우회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 여성을 위한 이 근우회는요, 강연회, 토론회 막 열면서 정말 이 여성 교육과 여성의 어떤 그 인권 신장에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31년에 의견 차이도 있었고요, 또 재정난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결국 근우회가 해산이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요, 여성운동은 계속 이어졌고요, 덕분에 우리나라는요 1948년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의 국회의원 이 총선거부터 남성과 여성의 투표권 모두 보장받게 됩니다. 형평운동에 참여한
양반도 있었다고요? 네, 이학찬과 함께 이 백정들의 신분차별 폐지 운동인 이 형평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누구였냐면 강상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상호, 이분은요, 백정 아닙니다. 평민 아닙니다. 호호, 이 진주 지역에서 이름난 그 양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반 출신이 강상호가 마을 청년들이 이 백정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한 젊은이를 이 부당하게 때려 죽이는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이로 인해서 그 평등의 중요함을 깨닫고요. 바로 이 형평운동에 양반 출신으로 뛰어들게 된 겁니다. 이 강상호 주변 사람들은요, 양반이 백정을 도와? 왜? 뭐 하는 거야 이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천한 취급을 받는 백정과 이 얽히는 것만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요, 강상호 굴하지 않습니다. 강상호는요, 자신의 힘을 모두 기울여서 형평운동에 매진을 합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 남은 재산은요, 오두막집 한 채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SNS 등의 매체를 이렇게 보면요, 그 나쁜 여론들, 그냥 한 명을 막 때리는 그런 여론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법뿐만 아니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쓸려 들어가면 우리 사회의 약자라든지 차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인권, 이런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건요, 일부 사람이 아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 이 세상에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틀린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위인들의 인생을 통해서 희망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도 역시 멋진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는요, 여러분 모두가 그 자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맞다. 최태성의 초등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